옛날 옛적 한 왕국에 풍성한 금발을 지닌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여자도 왕비의 미모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불치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고 있는 왕에게 만약 제가 죽은 뒤에 다른 왕비를 맞이하게 된다면 저보다 아름다운 외모와 빛나는 금발을 가진 여인과 결혼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왕비가 죽은 후 왕은 오랫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할 생각이 없었지만 왕국의 안정을 바라는 신하들의 끈질긴 재촉에 마지못해 새 왕비를 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유언대로 그녀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그때 왕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딸이었습니다. 딸을 볼 때마다 자꾸만 왕비의 모습이 떠올랐고 결국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죠. 왕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주와 결혼할 것이오. 공주가 왕비보다 아름다운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오.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에 신하들은 깜짝 놀라서 반대했고 당사자인 공주는 깊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공주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저와 결혼하고 싶으시다면 해와 같은 금빛 드레스와 달과 같은 은빛 드레스 그리고 별처럼 반짝이는 드레스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1000가지 동물의 털로 만든 망토도 꼭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공주의 예상과는 달리 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옷을 가장 잘 만든다는 여자들을 모아 드레스를 만들게 했고 사냥 실력이 뛰어난 남자들을 모아 1000마리의 동물을 잡고 그 가죽으로 망토를 만들었죠. 왕은 공주에게 드레스와 망토를 건네며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공주는 자신의 아버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에 도망칠 계획을 세웠는데요. 왕궁의 보물인 황금반지, 작은 황금물레, 작은 황금 실타래와 3벌의 드레스를 챙긴 후 정체를 숨기기 위해 얼굴과 온몸에 젤을 바르고 1000마리의 동물 가죽으로 만든 망토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지처럼 보였죠. 이후 공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밤새도록 도망치던 공주는 숲속에 있던 속이 텅 빈 나무 안에 들어가 잠을 청했는데요. 공주는 무척 피곤했는지 다음날 낮이 되도록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지나가던 사냥꾼들이 자고 있던 공주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이들을 마주한 공주가 겁에 질려하며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부모님께 버림받아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목숨만 구해주신다면 뭐든 할게요. 사냥꾼들은 공주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 길 잃은 소녀를 시종으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궁으로 데려간 후 부엌대기로 팔아넘겼죠. 이후 공주는 닭털 뽑기, 아궁이 청소하기, 더러운 걸레 청소하기 등 왕족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이 주최하는 성대한 무도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공주는 무도회에 무척 가고 싶어 했는데요. 그녀는 주방장을 찾아가 저 무도회가 너무 궁금한데 잠깐 구경하고 와도 될까요? 문 밖에서 슬쩍 엿보기만 할게요 라고 부탁했고 주방장은 평소 성실했던 그녀에게 선물이라며 30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공주는 재빨리 얼굴에 묻은 젤을 닦아낸 다음 가죽 망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해처럼 밝은 금색 드레스로 갈아입은 뒤 무도회장에 들어섰죠. 그녀는 그곳에 있는 그 어떤 여자보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왕은 뭔가에 홀린 듯 공주에게 다가가 춤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주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죠. 공주는 왕의 품에 안겨 춤을 추면서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공주는 왕이 한눈을 판 사이 다시 무도회장을 빠져나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다시 얼굴에 젤을 묻히고 1000가지 동물로 만든 망토를 둘렀습니다. 공주가 무도회장을 다녀오자마자 주방장은 왕이 먹을 수프를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들어가면 앞으로는 쫄쫄 굶게 될 거야. 공주는 열심히 수프를 만들었습니다. 맛 또한 훌륭했죠. 그런데 공주는 무도회를 다녀온 후 마음이 바뀌었는지 왕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챙겨온 3가지 보물 중 황금 반지를 수프에 몰래 넣었죠. 식사 시간이 되자 왕은 공주가 만든 수프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프 속 반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죠. 왕은 주방장을 부른 뒤 이 요리를 직접 만든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가죽 망토를 두른 공주도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죠. 네가 이 수프에 반지를 넣느냐? 왕이 물었지만 공주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했습니다. 왕은 증거가 없었기에 두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두 번째 무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공주는 주방장의 허락을 받은 뒤 달과 같이 빛나는 은색의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왕은 공주를 다시 만나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춤을 추었죠. 30분이 지나자 공주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의 수프에 작은 황금물레를 넣었는데요.
왕은 이번에도 주방장과 공주를 불러 추궁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다시 한 번 더 공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세 번째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주가 무도회에 가겠다고 하자 주방장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동물 망토만 입는 마녀야. 대체 뭘 집어넣길래 폐하가 맛있다고 하는 거지? 어서 요리나 하도록 해. 하지만 공주가 애타게 부탁하자 마음이 약해진 주방장은 마지막으로 딱 30분만 무도회장에 다녀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별처럼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 참석했는데요. 공주가 도착하자마자 왕이 다가와 춤을 청했습니다. 왕은 오늘만큼은 절대로 공주를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공주 몰래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워 넣었습니다. 30분이 지난 공주가 돌아가려고 했지만 왕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는데요. 겨우겨우 왕을 떼어놓고 부엌으로 돌아왔지만 서둘렀던 탓에 분장할 시간이 부족했고 드레스 위에 그대로 동물 망토를 두르고 쟤도 대충대충 급하게 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프의 마지막 보물인 황금 실타래를 넣었습니다. 또다시 보물을 발견한 왕은 이번에도 주방장과 공주를 불렀는데요. 둘이 도착하자 왕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공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도 모르게 끼워져 있던 반지를 빼내자 그 밑에서 제가 묻지 않은 새하얀 피부가 드러났죠. 정체가 탄로난 공주는 어쩔 수 없이 천가지 동물 가죽으로 된 망토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아름다운 별빛 드레스와 풍성한 금발이 드러났죠. 왕은 그제서야 그녀가 공주였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다시 한번 청혼을 했습니다. 세 번의 무도회를 통해 왕의 진심을 알게 된 공주 또한 왕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이후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